때는 조선 후기 인심이 흉흉하기 짝이 없던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마을의 대지주 김대감은 평소에도 사람 귀한 줄 모르면 재물도 안 모인다는 말 대신 머슴은 때려야 말을 듣고 늙은이는 밥만 축낸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자였지요. 칠보가 이 멍청한 놈아, 마당에 눈 치우는 소리가 왜 이렇게 커? 내 귀에 거슬리면 오늘 저녁은 없다. 김대감의 호통에 칠보기는 꽝꽝 얼어붙은 손으로 빗자루를 쥐었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김대감 집에서 10년 넘게 머슴살이를 해왔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건 늘 구정물 같은 밥 한 그릇과 비수가 섞인 욕설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김대감이 한양에 다녀오던 길에 산길 옆에 쓰러져 있는 노파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다해진 옷을 입고 눈 속에 반쯤 파묻힌 노파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고 있었지요. 에잇, 재수 없게 시리. 내 행차길에 웬 죽어가는 노친네야? 여봐라, 칠보가. 이 노친네, 우리 집 담벼락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저 깊은 골짜기에 던져버리고 와라. 괜히 여기서 죽어서 관가에 귀찮은 일 만들지 말고. 알겠느냐? 김대감의 서슬 퍼런 명령에 칠보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추위에 산속에 버려두는 건 죽으라는 소리와 다름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칠보기는 노파를 참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대감의 눈을 피해 노파를 등에 업고 자신이 살던 허름한 움막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할머니. 칠보기는 다 죽어가는 할머니를 움막에 눕히고는 당장 자신이 먹을 한 줌의 양식조차 없다는 사실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는 얼어붙은 땅을 손톱이 빠져라 파헤쳐 얼음 밑에 숨어있던 칡뿌리를 캐내고 김 대감네 마구간에서 말들에게 먹이려던 콩 몇 알을 몰래 훔쳐왔습니다. 칠보기는 구멍난 솥에 정성껏 칡과 콩을 넣고 미음처럼 끓여냈습니다. 굴뚝으로 연기가 나면 김대감에게 들킬까 봐 자신의 겉옷을 벗어 굴뚝을 막고 매캐한 연기를 온몸으로 다 받아냈지요. 눈이 벌개지고 기침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칠보기는 오직 할머니가 깨어나기만을 바랐습니다. 할머니, 이 한 입만 드셔보세요. 제가 어렵게 구해온 겁니다. 제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칠보기는 숟가락도 없어 나무를 깎아 만든 투박한 주걱으로 식어가는 할머니의 입가에 미음을 조금씩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자신은 배가 고파 아랫배를 움켜쥐면서도 할머니가 미음을 삼키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세상을 다 얻은 듯 기쁘게 웃어 보였지요. 캄캄한 움막 안 차가운 바람이 벽 틈으로 새어 들어오자 칠보기는 자신의 체온으로라도 할머니를 데우기 위해 밤새도록 할머니의 꽁꽁 얼어붙은 발을 자신의 품속에 넣고 비비며 잠 한숨 자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간신히 눈을 떴지만 기력이 다해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지요. 그러나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칠보기가 매일 아침 자신의 밥그릇을 몰래 챙겨 움막으로 가는 것을 김대감의 신복이 목격한 것이지요. 대감마님, 이놈 칠보기가 감히 만인명을 어기고 그 재수없는 노파를 숨겨 키우고 있습니다. 김대감은 노발대발하며 칠보기의 움막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할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이게만도 못한 놈, 내 밥을 먹여서 저승사자를 데리고 있어? 얘들아, 저 노친네는 당장 마을 밖 개천에 던져버리고 이 칠보기 놈은 반쯤 죽여놓아라. 대감마님,
제발요. 제 밥을 안 먹어도 좋으니 할머니만은 살려주세요. 제발. 무자비한 곤장이 칠복의 등을 때렸습니다. 퍽! 퍽! 소리가 날 때마다 칠복의 등은 피떡이 되어갔지만 그는 쓰러지면서도 할머니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얼어붙은 개천가에 버려진 할머니, 정신을 잃었던 칠복이는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기어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칠복이는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할머니를 업고 마을 뒷산 가파른 절벽 아래에 있는 작은 동굴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칠복이가 어린 시절 매를 맞고 도망쳐 나와 울던 오직 그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장소였지요. 칠복이는 숨을 헐떡이며 동굴 바닥에 마른 볏짚을 두껍게 깔고 할머니를 눕혔습니다. 혹여나 김대감의 하인들이 쫓아올까봐 동굴 입구를 덩굴과 나뭇가지로 꼼꼼히 가리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칠복이가 자신의 품속에 남은 마지막 온기로 할머니의 언손을 녹일 때였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번쩍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죽어가던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서슬 퍼런 칼날 같기도 하고 깊은 밤 호수처럼 고요하면서도 위험이 넘치는 눈빛이었지요. 칠복아, 너는 왜 죽을 위기를 겪고도 나를 포기하지 않느냐? 사람 목숨이 어떻게 재수 있고 없고로 나뉩니까? 할머니도 누구에겐 귀한 어머니였을 텐데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칠복이에게 자신의 해진 옷자락 안쪽에 꿰매져 있던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반짝이는 옷가락지와 함께 임금의 문장이 새겨진 작은 은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최상궁이다. 데뷔 전에 살림을 맡아보던 몸이었지. 간신들의 모함으로 독약을 마시기 직전 나를 따르던 어린 내관의 도움으로 겨우 도망쳐 여기까지 흘러왔느니라. 칠복이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구한 노인이 그 높다는 대궐의 상궁 마마였다니요. 하지만 평화도 잠시 마을 어귀의 횃불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최상궁을 죽이러 내려온 자객들과 그들과 결탁한 탐관오리 광군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칠보가 시간이 없다. 이 서찰과 은패를 가지고 한양 남산 및 이도형이라는 선비를 찾아가거라. 그는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청렴한 선비다. 그만이 이 나라의 썩은 뿌리를 도려낼 수 있다. 할머니, 저는 무식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니다. 너는 조선에서 가장 강한 심장을 가졌다. 너의 그 우직함이 이 나라를 살릴 것이다. 어서 가거라. 나는 여기서 너를 기다리마. 칠복이는 눈물을 닦고 서찰을 가슴팍 깊숙이 넣었습니다. 평생 무거운 쌀가마를 나르며 다져진 그의 근육이 마치 성난 호랑이처럼 산등성이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기다리세요. 제가 반드시 돌아와 저놈들을 벌하겠습니다. 김대감도 여기까지는 절대 못 찾아올 거예요. 제가 한양에 가서 꼭 사람들을 데려올 테니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칠복이는 동굴 구석에 자신이 미리 모아두었던 마른 도토리 가루와 깨끗한 항아리에 담긴 물을 할머니 곁에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동굴을 나서기 전 할머니의 발치에 자신의 낡은 저고리를 한 번 더 덮어주었지요. 할머니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칠복의
손등을 힘없이 쓰다듬었습니다. 그 무언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칠복이는 눈물 섞인 눈빛으로 어두운 밤길을 달려 한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칠복이는 며칠을 굶은 탓에 퀭한 눈과 다 터진 집신 사이로 피가 맺힌 처참한 몰골로 한양 땅에 당도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남산 및 이도형 선비의 집 앞에 도착했지만 고운 도포를 입은 문지기들은 칠복이의 근처에 오기도 전부터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디서 이런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지가. 대감님 댁 앞을 서성이는 거냐? 당장 물러가지 못해. 칠복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품속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내려 했지만 문지기들은 칠복이가 품 안으로 손을 넣는 것을 보고 몽둥이를 휘두르며 그를 밀쳐냈습니다. 칠복이는 바닥에 나뒹굴면서도 가슴에 품은 서찰이 구겨질까봐 온몸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이것 좀 봐주십시오. 최상국 마님께서 전하라 하신 소중한 물건입니다. 한 번만 대감님을 뵙게 해주십시오. 최상궁? 허허, 이 거지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상궁 마마가 너 같은 천치에게 심부름을 시켰을 리가 있느냐? 한 번만 더 시끄럽게 굴면 관아에 넘겨버리겠다. 문지기들은 칠복이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그를 골목 밖으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칠복이는 땅바닥을 손톱이 빠져라 움켜쥐며 버텼습니다. 며칠간 잠 한숨 자지 못하고 달려온 탓에 정신이 아득해졌지만 지금 여기서 물러나면 동굴 속 할머니의 목숨이 끊어진다는 생각에 칠복이는 피 맺힌 목소리로 집안을 향해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도영 대감님, 제조상궁 최씨 마마가 보낸 사람입니다. 이 은패를 보시고 제발 얼굴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문지기의 발길질이 칠복이의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칠복이는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손을 뻗어 진흙투성이가 된 은패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 처절한 외침이 담을 넘어 안채에 닿았는지 곧 집 안쪽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오며 육중한 대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칠복이가 떠나고 얼마 후 김대감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최상궁 할머니와 함께 칠복이도 산에서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을 거라 확신하며 부패한 고을 원님을 불러 술판을 벌인 것이지요. 허허, 원님. 이번 일도 잘 부탁합니다. 자, 한 잔 드시지요.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이리 오너라 하는 천둥 같은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웬 남루한 몰골의 청년 하나와 선비한 명이 서 있었지요. 자세히 보니 죽은 줄 알았던 머슴 칠복이 아니겠습니까? 저거 칠복이 놈 아니냐? 호랑이 밥이 된 줄 알았더니 용케 살아왔구나. 어이, 저놈을 당장 끌어내 곤장을 쳐라. 하지만 칠복이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대감을 꿰뚫어 볼 듯한 강렬한 눈빛으로 입을 열었지요. 대감님, 제가 귀하신 분을 모셔왔습니다. 그때 칠복이 옆에 서 있던 선비가 품속에서 번쩍이는 마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사방에서 담을 넘고 대문을 부수며 광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대감과 고을 원님은 들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데뷔전 제조상궁을 핍박하고 국법을 어기며 사리사욕을 채운 죄, 또한 무고한 백성을 매질하고 목숨을 경시한 죄. 김대감, 내 놈의 죄는 죽어 마땅하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김대감은 이제 칠복이의 발치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이고, 칠보가, 내가 잘못했네. 내 너를 친아들처럼 생각해서 그랬던 거 알지 않나? 제발 목숨만 살려주게.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던 칠보기에게 엎드려 비는 김대감의 모습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구경거리지요. 칠보기는 가장 먼저 동굴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엔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겨우 숨만 붙어 있는 최상궁 할머니가 계셨지요. 할머니, 저 왔습니다. 칠보기가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떠 칠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비단옷을 입은 어사 뒤에 당당히 서 있는 칠복을 보며 할머니는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살았구나.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내가 이 나라의 양심을 살렸구나. 그 후 김대감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졌고 칠보기는 나라에서 하사한 큰 집과 옥토를 받게 되었습니다. 칠보기는 최상궁을 자신의 집에 모시고 친어머니처럼 봉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봄 마당의 하얀 목련이 흐드러지게 핀 날 칠복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지요. 칠보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절대 잊지 마라. 그것이 가장 큰 재산이란다. 세월이 흘러 칠보기는 마을에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년 겨울이면 산속에 버려진 이가 없는지 살피고 배고픈 이들을 위해 항상 대문을 열어두었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칠복대인이 복을 받은 건 운이 좋아서가 아니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노인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그 사람 대접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지.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재수 없다, 도움 안 된다며 사람을 버리기도 하지만 진짜 보물은 가장 낮은 곳에 숨겨져 있는 법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칠보기가 만났던 할머니처럼 우리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베푼 작은 친절이 언젠가 거대한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이 진리를 오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칠보기처럼 복받는 한 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는 더 재미있고 통쾌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